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아까 우리 서로 인사할 때 양순영 고문님이 3월이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고, 3월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는 얘기들이 정치권에서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헌재가 심리하는 거를 대충 전례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면 3월 중에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질 것 같아요. 3월 중에. 그런데 거기서 이제 기각해서 대통령 복귀 이렇게 결정이 되면 그처럼 좋은 일이 없겠죠. 3월에 그런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다. 다들 심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헌재는 40여기는 이제 끝났어요. 헌재가 선고를 쉽게 하지도 못할 거고, 설사 40여기를 임명하는 쪽으로 헌재가 결론을 내려도 최상목이가 그거는 버틸 것 같아요. 임명 안 하면 그만이니까. 그러면 대통령 탄핵 심판은 현재 8명으로 한다고 봐요. 지금 우리 자유파가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이 4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만 그 4명이 그만둘 일은 없고요. 또 그중에 문영배, 이미선이가 임기가 4월 18일로 돼 있어서 헌재 선고가 4월 18일 후에 이루어지면은 이 둘이는 이제 임기가 다 했으니까 없어지는 거죠. 근데 아마도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헌재가 현재 8명으로 4월 18일 날 문영배, 이미선이가 그만두기 전에 하여튼 결론을 내리려고 할 것 같아요. 헌재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그걸 우리가 물리적으로 못하게 할 방법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3월 중순 정도에 헌재의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단 그렇게 보고, 그러면 이 8명 중에 대통령이 파면되는 경우는 6명이 파면할 때 6명이 파면할 때 파면이 되는 거거든요. 현재 4명은 확실하게 파면 쪽이야. 그 4명 확실하게 파면 쪽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4명 중에 2명이 파면 쪽으로 끌려가면은 이제 우리가 지는 거죠. 그런데 이 나머지 4명, 그러니까 정영식, 형, 그리고 조한창, 그 다음에 김형두, 이 4명 중에 확실하게 기각 쪽이 보통 정형식 재판관이 확실하게 기각 쪽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3명인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구체적으로 재판관 이름을 얘기하면 그 사람들한테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의도와 전혀 다른 것이 나올 수 있어서 제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고 말씀드리면, 현재 기각 쪽으로 확실하게 기각적으로 마음을 정리하고 있는 재판관은 3명이라는 게 중론이에요. 3명. 그리고 나머지 1명이 이쪽일지 저쪽일지 아직 결정을 못한 상태. 그러면 지금 8명 중에 현재 상태에서 그대로 선고가 이루어지고 아직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사람이 설사 파면 쪽으로 가더라도 5대3이에요. 5대3이면은 기각이야.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대통령 복귀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보면 기각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큰 이변이 없는 한 기각이 될 거라고들 지금 우리가 분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각적으로 대세가 만들어지면 아직 결정하지 못한 한 사람도 기각적으로 결국은 오게 될 거다. 그래서 4대4 기각으로 그렇게 결론이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게 이진숙 4대4랑 똑같은 구도가 되는 거지. 그래서 다들 3월이면은 대반전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대통령이 복귀하는 그런 일이 현실화될 것 같다. 그렇게 예측들 하고 있는데 너무 말이 앞서가면 또 다 된 밥에 콧바뜨리는 격이 될 수도 있어서 다들 이 부분을 조심하고 있는 거죠. 그렇고, 그런데 이게 한 달 전, 2달 전에는 다들 다 비관적으로 봤잖아요. 아, 이제 큰일 났다. 8년 전에 박근혜 뺏기고 이번에 또 윤석열까지 우리가 뺏기겠다. 이런 비관적인 생각들을 2달 전, 한 달 전까지 했는데 이게 그 한두 달 사이에 이런 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뭐 여러분이나 저나 생각이 같으실 텐데 제일 중요한 변수는 대통령이었어요. 대통령이 불굴의 의지로 이 상황을 버텨낸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직접 국민들한테 육성 메시지를 보내서 국민들이 떨쳐 일어나게 만들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 2달 사이에 이렇게 완전히 국면이 바뀌게 된 첫 번째 요인이 뭐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다. 두 번째는 역시 광화문 집회입니다. 지난주부터 전국 집회로 확산하고 있지만 그 전까지는 광화문 집회가 유일했잖아요. 근데 이 광화문 집회가 지속적으로 탄핵 반대 목소리가 다수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알린 거예요. 근데 올드미디어 기성 언론들이 광화문 집회를 전혀 보도하지 않았거든요. 조선까지 포함해서 기성 언론들은 전부 윤석열 탄핵을 기정사실화하고 윤석열 이후에 다음 대통령이 누구냐 가지고서 전부 그쪽으로 이미 가버린 상태예요.
였어요. 그러니까 광화문 집회를 보도할 수가 없지, 이자들의 프레임 속에서는. 그런데 실제로는 광화문 집회가 점점 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이 알게 됐고, 그리고 외신들이 이 광화문 집회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외국 언론들도 그냥 우리나라의 기성 언론들이 전하는 것 정도를 그냥 받아서 쓰는 거지, 한국이 그렇게 국제적으로 중요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뭐 한국 내에서 뭐 대통령 탄핵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그거가 무슨 일면 탑에 올라갈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성 언론이 전하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이게 아닌 것 같잖아요. 그래서 외신들이 직접 취재를 하기 시작했어요. 현장에 나와서. 그러면서 세계가 알게 됐고, 그 세계가 알게 됐다는 사실이 다시 우리나라의 기성 언론들한테 역으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일테면은 무슨 로제의 아파트 먼저 저쪽에서 히트하고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든. 무슨 오겜 있잖아, 오징어 게임. 그 세계 시장에서 먼저 출시한 다음에 역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히트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언론 미디어도 그런 측면이 있어요. 외신에서 먼저 광화문을 주목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기성 언론도 광화문 취재를 안 할 수 없게 되고, 그러니까 여전히 찬반 집회해 갖고서 탄핵 찬성이 많은 것처럼 이렇게 왜곡해서 보도를 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반대 집회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게 됐고, 그런데 이게 지난주 전국 집회로 확산하면서는 그것도 이제 바뀌었어. 왜냐하면 오늘 동대구역에서 집회를 했는데 탄핵 집회는 없었잖아. 그러니까 동대구 집회를 보도할 때 찬반이라고 보도할 수가 없는 거야. 탄핵 반대 집회밖에 없는 거지. 지난주 부산이 그랬거든요. 지난주 부산도 거기 찬성 집회가 없었잖아. 단 열댓 명이라도 모여서 아예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산 집회, 탄핵 반대 집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역시 광화문의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집회가 이 지난 두어 달 동안에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서 지금의 우리가 낙관하고 확신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두 번째 힘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지난주부터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훨씬 더 힘을 받게 됐어요. 사실 지난주 중에는 제가 조금 힘들었어요. 광화문 중심으로 계속 모여서 더 크게 외쳐야 된다는 주장과, 아니다, 광화문도 중요하지만 광화문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있지 않냐, 그 사람들이 지역에서라도 하는 것이 자유파 전체의 목소리를 키우는데 더 좋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백출하면서 조율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혹시 이러다가 우리 자유파가 분열하는 것 아니냐 막 이런 걱정을 하게 됐고, 그거를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저한테 자꾸 조율하라고 그래서 좀 힘들었어요. 그리고 뭐 제 나름대로는 이런 거는 드러내놓고 할 일은 아니고, 드러내놓고 뭘 조율하자고 하는 순간 뭔가 분열이 있는 걸 기정사실화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죠. 그래서 어쨌든 뭐 물밑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했고, 그런데 지난주 보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광화문 더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전국도 더 많이 나온 거야. 최초긴 하지만 엄청나게 많이 나왔잖아요. 저는 이번 주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광화문에 가서 먼저 취재를 하고 대구로 왔는데 광화문 지난주보다 훨씬 더 많이 모였어요. 그리고 동대구 집회는 지난주 부산 이상으로 정말 대규모로 이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다른 지방의 집회도 지난주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적어도 작게 잡아도 인구의 절반은 자유우파잖아요. 실제로는 자유우파가 한 40, 저 종북주사파가 한 25, 나머지 중도예요. 근데 그냥 딱 잘라 그냥 반이라고 해도 2,500만이 자유우파인데 그 2,500만이 광화문에, 동대구에, 부산에 이렇게 흩어져서 한다고 해서 그게 갑자기 쫄아들고 그럴 일이 뭐 있어요. 그러니까 더 커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 자유파의 목소리가 이 국면을 바꾸는데 두 번째로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없었어도 안 됐고, 우리 자유파의 이런 투쟁이 없었어도 안 됐어요. 마지막으로 굳이 꼽자면 이제 우리 유튜브의 역할도 조금 있죠. 그렇지만 뭐 그건 너무 과장 안 해도 돼요. 과장할 필요 없어. 그게 큽니다. 그냥 작은 역할을 했다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 결과 어떻게 됐냐면, 이 결과 여론조사에서 숫자로 대통령 지지율이 45, 50을 넘어버린 거예요. 이게 결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모여도 안 보면은 모르잖아. 보도 안 하면 모르잖아. 그런데 숫자로 나타나는 대통령 지지율 45, 47, 51, 52 막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안 볼 수도 없고 안 들을 수도 없거든.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기 시작할 때 저 기성 언론들이 보여줬던 태도 보세요. 여론조사는 계속했어. 갤럽이건 리얼미터건 다 계속했어. 그 좌편향 여론조사 회사들. 그런데 조사 항목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빼는 거야. 진짜 얍삽하지. 근데 당장 저희부터 아시아투데이 뭐 자유일보, 펜앤마이크 이런 데서 대통령 지지율을 왜 조사를 안 해요? 당연히 해야지. 가장 중요한 건데 지금 하니까 45, 47, 50, 52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여론조사든 45 이상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헌법재판관들한테 주는 충격이 있어요. 이게 헌법재판관들도 다 법률가들이기 때문에 겉으로 표현은 안 해도 탄핵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다고 봐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하려면 200석 이상이 필요하잖아요. 그 3분의 2가 필요한 거야.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하려면 9명 중에 6명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3분의 2야. 왜 3분의 2냐?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뽑은 대표이기 때문에 설사 요 문제가 있어서 탄핵을 하려 그래도 국민의 3분의 2가 동의하지 않으면 탄핵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국회에서도 그 제적수를 3분의 2로 정해놓는 거야. 그리고 헌법재판관들 중에서도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대통령 파면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는 거야.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은 국가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상 45에서 50이 나왔다는 건 뭐냐면 국회로 가면은 150석밖에 안 났다는 뜻이지. 헌법재판관으로 가면 파면 쪽이 그저 4명 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45, 50이나 되는 대통령 지지율 조사를 국회의 정족수에 딱 갖다 대면 탄핵 자체가 불가능한 그 지지율인 거예요. 헌법재판소에서 아무리 좌파 국회의원들, 좌파 재판관들이 작심하고 윤석열 파면시키려고 해도 지지율 45, 50이 나오는 대통령은 헌재로 따지면은 4명에서 그저 5명 정도가 파면이지 나머지 4명이나 3명은 반대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무조건 기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은 그렇게 중대한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한 달째 45에서 50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정말 자폭하겠다 이런 결심을 하기 전에는 절대로 대통령 탄핵 못 시킵니다. 그래서 3월에는 진짜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해요. 대통령이 복귀하고 완전히 무너질 뻔했던 대한민국이 바로 서기 시작하는 그런 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어쨌든 시의적절하게 여론조사를 한 그런 우리 자유우파 진영의 언론과 자유우파 진영의 여론조사 회사들이 있잖아요. 진짜 용기 있게 한 거예요. 아시아투데이나 자유일보나 펜앤마이크나 다 그렇게 해서 그걸 국민들한테 알리게 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첫째는 대통령, 둘째는 우리 자유우파 국민, 셋째는 이런 우리 자유우파 진영의 유튜브와 여러 언론들과 이런 활동가들 의 역할이 삼위일체가 돼서 지금 국면을 완전히 바꿔놨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원래 삼위일체 하려면 대통령과 국민과 그 다음에 집권당이 들어가야 돼. 사실은 이 자리에. 국민의힘은 지금 그 아예 존재 자체가 없어요. 제가 오늘 그 동대구 집회를 취재를 하러 가서 그 연단 그 본부 텐트에 들어갔어요. 당장 저부터도 이 집회 전체를 주관한 손현보 목사 잠깐 인터뷰하고 또 그 한길쌤 전환기 씨 잠깐 인터뷰하고 또 그라운드 씨 잠깐 인터뷰하고 그리고 제가 처음 뵙는 분들이지만 이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목회자 중에 오늘 집회와 관련해서 연단에 서신 목사님 2분 인터뷰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구 지역 국회의원도 한 2명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혀 인터뷰할 생각이 안 들더라고. 왜 안 했어요? 박수! 아니 그 현장에 있던 국회의원을 제가 무시하거나 폄훼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도 언론 활동을 하는 사람 아니에요. 언론인은 언제 어디서 가든 마이크를 누군가한테 줄 때 그게 고성국 TV의 시청자들이 또 고성국 TV의 구독자들이 관심을 갖고 들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거의 본능적으로 판별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 판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얘기 들을 국민이 누가 있냐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존재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인데 그게 현실이야. 그래서 저희가 대통령이 복귀를 하더라도 이렇게 존재감이 상실된 국민의힘이 어쨌든 집권당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정말 큰일이다 싶어서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조사한 겁니다.
대통령 덕분에 지지율이 동방상승하는 건지 국민의힘이 잘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는 건지 다들 궁금해 하시니까 조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온 조사 결과를 제가 어제 발표했잖아요. 조사를 이렇게 했어요. 국민의힘을 지지하십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1000명한테. 그랬더니 470명이 국민의힘을 지지합니다라고 답을 한 거야. 그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470명한테 다시 2차 질문 들어갔어.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왜 지지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있어서, 국민의힘이 잘해서, 또는 더불어민주당이 싫어서, 이렇게 몇 가지 선택지를 드렸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서, 윤석열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가 41%, 다른 당이 싫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가 싫어서가 30%,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정치 이념이나 정책이 나랑 같아서 이게 16인가 나왔어. 그리고 마지막 질문,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 좋아서 3. 그러면 다른 정당이 싫어서 또 국민의힘의 정책이나 이념이 좋아서는 빼고 대통령 지지하는 것 때문이냐 아니면 국민의힘의 다른 정치인들 여럿 있잖아요 때문이냐라고 딱 비교하면 41이 대통령 선택했고 나머지 3이 누군지 모르는 국민의힘 정치인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조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신당 만들면 108명 국회의원 중에 최소 100명은 윤석열 신당 따라갈 거라고 하는 뜻이에요. 41대 3이잖아. 그러면 이거를 100분열로 다시 계산을 하면 이 41이 한 100명쯤 되면 3은 한 6명, 7명 되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 108명이니까 윤석열이 좋아서가 한 100명쯤 되는 거야. 그리고 한동훈이 좋아서 또는 뭐 권영세가 좋아서 남아있는 사람 있잖아. 홍준표가 좋아서 한 7, 10명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 신당이 나오는 순간 국민의힘은 완전히 공중 분해되고 살아남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선택할 거 아니에요. 윤석열 신당을 선택할지 국민의힘에 계속 남을지 100명은 최소 100명은 윤석열 신당을 선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론이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복귀하면 어쨌든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정말 하고 싶은 일 해야 될 일들이 오죽 많아요. 그거를 어쨌든 집권당과 함께 해야 되거든. 그럴 때 국민의힘을 굳이 해체하지 않고도 국민의힘이 대통령 뜻에 맞춰서 잘 따라오면 좋은데 그게 아니면 그냥 없애버리고 윤석열 신당 만들어도 얼마든지 100석 이상의 신당을 만들 수 있다. 그걸 제가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대통령이 3월에 복귀하면 임기가 딱 2년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그 2년 동안은 대통령의 영화에 보면 레버런트인가 그런 영화 있어요. 죽음에서 살아 돌아온 자, 디카프리오가 주연한 그런 영화가 있어요. 사실 대통령이 복귀하면 정말 죽음에서 살아 돌아오는 대통령이잖아요. 뭐가 더 겁이 나고 뭐가 더 신경 쓰이고 뭐가 더 두렵겠어요. 대통령이 무슨 정치를 해도 이제 좌파들이 찝쩍거리지도 못해요. 또 탄핵할 거예요, 저것들이. 그래서 지금까지 해야만 됐는데 하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의 대부분은 이재명 종북 주사파 때문에 못했지만 한동훈 똘마니들 때문에 못한 것들도 많아요. 이제 그런 거 저런 거 걸리적거리지 않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지난 3년간 못했던 일들을 2년 동안 다 해낼 수 있다. 그 2년 동안 다 해내는 그 연장의 끝에, 그 끝에 대통령이 주도하는 정권 재창출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자신감 가지시고 또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앞으로 남은 길이 쉬운 길은 아니에요. 또 다른 험난한 고비가 언제 어떤 형태로 올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우리가 끝내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투쟁합시다. 파이팅! 고맙습니다. 네.